섬소녀와 깨달음의 길.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. 제3편 마음의 항구. 횟집 여주인과의 대화. 모성과 자비. 은주가 10살이 되던 해가을, 욕지도 횟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. 인천에서 출발해 작은 카약 한 척으로 한반도를 일주하며 동해의 통일전망대를 목표로 하는 중년 남성이었다. 그는 김태호라는 이름의 사진작가로 바다를 통해 분단된 조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며 이 무모한 여행을 시작했다고 했다. 사장님, 하룻밤만 재워주세요. 그런데 태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. 휴대폰을 바다에 빠뜨려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. 현금은 젖어서 못 쓰게 되었고 횟집 여주인 박정환은 난감해했다. 어려운 형편에 공짜로 재워줄 여유는 없었다. 그때 은주가 나섰다. 아줌마, 제가 낼게요. 은주야, 내가 무슨. 지난주 알바비 받은 것 있잖아요. 그걸로 내면 돼요. 정환은 당황했다. 아직 어린아이가 번 돈을 낯선 사람을 위해 쓰겠다니. 안 돼. 그건 내 돈이야. 괜찮아요. 이분이 고생하며 여행하시는데 하룻밤 잘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태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. 고맙다. 나중에 꼭 갚을게. 갚을 생각 마세요. 대신 여행 이야기 들려주세요. 그날 저녁 식당에는 태호의 여행담이 울려 퍼졌다. 파도와 싸우며 노를 젓는 이야기, 물개와 마주친 순간, 일출을 바다 위에서 맞이한 감동. 은주는 눈을 빛내며 들었다. 왜 이런 힘든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?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어서. 무엇을 잃어버리셨는데요? 진짜 나 자신. 도시에서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잊고 살았거든. 정환은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.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. 손님이 잠든 후 은주와 정환은 함께 마무리 정리를 했다. 은주야, 오늘 참 고마웠어. 그런데 왜 그랬지? 모르는 사람인데. 은주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다. 모르는 사람이라고 도와주면 안 되나요? 그런 건 아니지만. 내 돈인데.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기다릴 수 없잖아요. 정환은 은주의 말에 마음이 울렁였다. 어린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. 은주야. 네. 아줌마가 너한테 배우는 게 많구나. 저도 아줌마한테 많이 배워요. 손님들을 대하는 법, 음식 만드는 법. 그런 게 아니라. 정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. 마음을 쓰는 법을 말이야. 은주는 고개를 갸웃했다. 아줌마도 늘 마음을 잘 쓰시잖아요. 저한테도 그렇고. 그게. 정환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. 아줌마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. 무슨 말씀이에요? 정환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. 아줌마는 원래 광주에서 경찰을 했어.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경찰이 되었는데. 와, 경찰이셨어요? 그런데 말이지. 일을 하다 보니 정의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.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었어. 그런데 서장이 덮으라고 하는 거야. 그 사람이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다고. 은주는 진지하게 들었다.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처음에는 저항했지. 정의가 뭔지 모르냐고, 경찰이 이러면 안 된다고. 그런데 점점 지치더라고.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.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? 응.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싫어졌어. 사람도, 일도, 나 자신도. 그래서 취미로 하던 낚시 도구만 챙겨서 무작정 나왔지. 정환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했다. 여러 섬을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욕지도에 왔는데 이 횟집이 비어있더라고. 그래서 그냥 주인을 만나서 저렴하게 빌리기로 하고 여기 눌러 앉았어.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? 지금은. 정환은 은주를 바라봤다. 너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.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. 뭐예요? 작은 것들이야.
누군가를 돌보는 것,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, 힘든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. 그런 게 진짜 정의인 것 같아.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. 아줌마가 매일 하시는 일들이네요. 그래. 그런데 그걸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. 정의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친절함 속에 있다는 걸. 그럼 후회 안 하세요? 경찰 그만둔 것? 정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. 가끔.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싶기도 해.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 같은 아이를 만났으니까 이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. 저요? 응. 너를 보면서 배워. 진짜 착한 마음이 뭔지, 남을 돕는다는 게 어떤 건지.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.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것뿐인데요.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. 어른들은 이유를 따지고 계산을 하고 조건을 달고. 그런데 넌 그냥 해. 마음이 시키는 대로. 다음 날 아침, 태호는 출발을 준비했다. 은주에게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. 이건 제가 인천에서 주워온 거야. 여행이 끝나면 꼭 찾아와서 은혜를 갚을게. 갚을 생각 마세요. 대신 안전하게 여행 마치세요. 태호가 떠난 후 정화는 은주에게 말했다. 은주야, 고마워. 뭐가요? 아줌마한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줘서. 새로운 꿈이요? 응. 너 같은 아이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야. 여기 욕지도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어. 은주는 활짝 웃었다. 좋은 꿈이에요. 저도 도울게요. 정말?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. 이 작은 섬을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보자. 그날 밤, 정화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. 정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더 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은주도 행복했다. 오늘 만난 여행자를 도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화 아줌마가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 기뻤다.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횟집 간판을 흔들었다. 욕지도 횟집이라는 낡은 간판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 뒤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. 지친 마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항구라는 의미가.